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민심에 불지른 부동산 4인방이라는 제목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경 차관 아까 보셨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학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부동산 4인방이랍니다.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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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 구입. 갭투자, 딱지 구입으로 돈 많이 벌어놓고 우리더러는 국민들에게는 집 못 사게 하는 4인방이라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1호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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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을 잡겠다는 쇼잉을 하고 대신 서민을 때려잡는 그런 엉뚱한 정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꽉 막혀 결국에는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정책 시도가 우리 이 25개 자치구의 구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 골목골목에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비명 소리를 전달하러 이곳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엄이라고 하는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계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고칠 기회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정책 철회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정책 설계하는 차관, 경제사령탑, 또 대출 관련 있는 금융위원장, 정책실장, 김관삼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정신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신에 맞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따져 묻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완전 판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갭 투자를 하고 대출 끼워가지고 사실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현금을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또는 판교랄지 분당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 때도 자기들도 갭 투자하고 다 했어요. 또 재건축 단지 사가지고 뭔가 이게 오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원칙적으로 10월 15일 날 그런 부동산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고 대출 받고 집 사놓고는 자기들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끝났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갭 투자하고 전세 투자를 막아버리면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주 현금이 흥청망청 많은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저건 국민들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사실은 팔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놓고는 다른 국민은 못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자본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내가 이 집에서 사는데 학군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이사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작은 평수 살다가 큰 평수로 가고 싶어요. 그게 거의 차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마치 자본주의 원리는 공급이 아니고 수요를 억제하게 해놓고는 이게 마치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게 바로 이제 내로남불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투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갭 투자를 막게 해놓고 정작 부동산 4인방은 갭 투자로 수십억의 재산을 지금 불린 상태입니다. 이 4인방 말고요. 오늘은 이분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제일 핫해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물이죠. 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직접 변호를 맡기도 했던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가 내놓은 답변이 지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두 채에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사무 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는 그 아이가 창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작업실로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그 폐업을 하게 됐고요. 그 공간에서 저희 집사람이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그런 공간을 같이 쓰고. 그런데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죠. 이거 뭐예요? 정려세 탄료죠. 따님하고 그 임대계약서 작성했어요? 아니, 공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원장의 이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조속히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그 자녀한테 그 양도할.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금감 원장이 영이 서겠냐? 당신 다주택자면 그러니까 이찬진 금감 원장이 팔겠습니다. 아니 처분하겠습니다. 1주택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봤더니 자녀한테 양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어찌 보면 모랄 해저드 있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저런 방식으로 답변한다는 것 자체도 더 국민에게 그 상당히 불쾌감, 또 어떤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그런 그 화가 나는 그런 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를 계속 놔놓고 그대로 그냥 임명해버렸다라고 하는 최소한 앞에 지금 국토부 1차관은 어떤 형태로든 임명되기 전에 뭐 팔라고도 하든 뭐 전세로 갈아타 눈가림이라도 눈가림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아예 이분은 그냥 뭐 그냥 대놓고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지적받으면 그제서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예 빨리 정리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양도하겠다. 사실은 이런 것이 과연 또 자리 자체도 금융감독기관장으로서의 자세인가. 그럼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저와 같은 태도를 정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영이 쓸 것인가. 금융의 어떤 부조리한 측면, 불법적인 측면을 처단할 수 있는 차라리 그 윤석열 정부의 김복현 같은 검사가 더 훨씬 낫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하나는 정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상경 1차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1차관에 불과한 사람을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 사과하시오라는 말도 당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의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부조리한 문제가 아니라 임사검증 자체에 구멍이 벌써 뚫리고 있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 검증 없이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또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과 직원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사적 인연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영이 쓰게 하려면 더 철저한 검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임명을 했으면 지금처럼 전세 끼고 부동산 사는 거 완전 금지하는 정책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하고 또 다른 정책의 완전한 유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모순되고 인사검증에서도 문제가 있는 이것이 그냥 짚고 넘어가고 비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크게 이게 인사의 병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어떤 화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첫 번째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